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철거부터 시작해서 마감 미팅까지 그러한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안녕하세요. 디자인 해움의 노판성 대표입니다. 이번 저희 해움에서 준비한 영상은 보통 많은 고객님들께서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이제 접하다 보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저희가 해소하고자 영상을 계획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디테일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테리어를 계획 중인 고객분들이시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내가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일을 제대로 깔끔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연장선에 이제 보양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엘리베이터나 복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모든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보양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철거 작업이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뜯어내고 없애야 새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가 가장 처음이자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거도 막 뜯는 게 아니고 순서가 또 중요하고 다음 공정을 미리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몰딩을 뜯을 때 몰딩이 콘크리트랑 같이 으스러져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미장을 꼼꼼하게 해서 면을 맞춰주는 그런 작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간혹 주방 수전,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벽에서 나오는 벽 수전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랑 이제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일하고 있는 브루스 컴퍼니 팀의 짧은 인터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수전들은 벽에 수전이 박혀 있었는데, 요즘 추세는 싱크볼 안으로 넣어서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배관을 커팅을 해서 밑에서 마감을 짓는 거죠. 힙수전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기존 수전은 떼버리고 튀어나온 부속품들은 잘라서 이제 타일을 붙일 수 있게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추가로 설비 공정의 일환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확장 공사라든지 가스배관 철거나 분배기 교체, 보일러 교체 이런 공정들이 있는데, 10년 이상이 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체를 하면서 분배기도 같이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철거 다음으로 배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양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공간에 내가 원하는 조명을 넣기 위해서 조명 배치가 또 중요한 이제 인테리어 트렌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적재적소에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선이 미리 나와 있어야 조명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 시방서가 중요하다 볼 수 있고, 추가로 주방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소화기가 무조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가스레인지보다는 인덕션을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배선이 소화기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밑작업들도 배선 작업 때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샤시 공정인데요. 일단 샤시 같은 경우에는 제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하기 전에 미리 실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샤시를 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완성창과 제작창의 차이인데, 완성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이 다 공장에서 완성이 돼서 현장에 와서 이제 그걸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내구성이 더 튼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작창 같은 경우에는 창틀은 본사에서 이제 받아오고 유리는 업체에서 직접 이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약해질 뿐더러 이제 하자가 생길 확률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유리 사이에 보면 뿌옇게 보이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제작창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 70%, 80% 정도가 이제 제작창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저희 한샘에서는 오로지 완성창만 유통이 된다는 점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시를 걸 때 콘크리트 벽과 창틀 사이에 우레탄 폼을 채워놓고 나서 이제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모습이 또 보여지는데, 분무기를 뿌려야만 안에 속까지 이제 밀도가 높아져서 더 탄탄해집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목수 작업인데, 레이아웃 변경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레이아웃 변경에 맞춰서 뼈대를 잡아야만 그 다음 타일 공정이나 도배 공정, 뒷마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샤시 이후에 첫 뼈대 잡는 공정으로 목 작업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목 작업 이후에 타일 공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고객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타일을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조건 타일을 뜯어야 되는 거는 이제 아니고요. 뭐 욕실 같은 경우 바닥에 타일을 깨다가 방수층을 건드려서 오히려 누수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멀쩡한 타일을 일부러 깨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깨져 있다거나 덜렁거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 털어내고 이제 새로 시공하는 게 맞고요.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샘 욕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재 자체가 이제 건식 자재라서 1차적으로 방수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필름 위에 도배가 살짝 올라탐으로써 요거를 당겨주기 때문에 도배 전에 해야 이제 마감선이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타일 전에 필름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타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찍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일 이후에 필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배 공정인데 도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퍼티 작업인데 그 벽면이 이제 오돌토돌한 면이 있거나 좀 파져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면을 깔끔하게 채워주는 퍼티 작업이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도 면이 안 잡힌다면 이제 3중지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밑작업을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환기 부분인데 도배 작업이 끝난 후에 환기를 시켜버리면 도배풀이 자연스럽게 마르는 게 아니고 바짝 마르기 때문에 도배 작업 이후에는 밀폐를 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닥 시공이 들어가는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뭐 장판도 있고 마루도 있고 타일도 있고 특히나 장판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면에 습기가 없어야 시공 후에 하자가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판 시공하기 전에 보일러를 18도에서 23도 정도로 한 5일 정도 틀어주면 골고루 잘 펴지기 때문에 사전에 온도 조절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명기구 작업이 있는데 배선 작업 때 미리 빼놓은 공간에다가 조명을 설치하고 이제 뭐 콘센트나 스위치, 배선기구들을 설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구 시공이고요. 대표적으로 뭐 주방하고 이제 수납장들 이런 가구 시공을 하는데 도배나 바닥 시공을 마감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깔끔하게 보양을 하고 특히나 도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가구 시공을 하다 보면 마감재를 커팅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때 톱밥이나 먼지들이 그대로 도배에 스며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벽면에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비닐 보양을 하고 난 후에 가구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가구 시공이 끝난 후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마감 기간을 갖게 되는데 비디오폰이랑 뭐 도어락, 뭐 각종 철물들, 그 다음에 방문짝을 설치를 하는데 목 작업 때 미리 설치되어 있던 문틀에 문짝을 따로 설치하는 이유가 굳이 두 번 들어오면 좀 번거롭긴 하지만 가구 시공을 할 때 뭐 짐을 옮기다가 문짝에 또 파손이 가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구 시공 이후에 또 한 번 더 들어와서 마감 퀄리티를 높인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는 이제 매 공정이 끝난 후에 현장 정리를 해서 다음 공정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감 기간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게 입주 청소랑 실리콘 작업이 남아있는데 먼지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리콘을 쏘게 되면 실리콘이 그거를 이제 흡수를 하면서 마감이 깔끔하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입주 청소가 끝난 상황, 쉽게 말해서 먼지가 없는 상황에서 깔끔하게 실리콘 마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 작업까지 이제 마무리되면 클라이언트 분을 모시고 현장에서 저희는 이제 마감 미팅을 진행하는데 이때 제품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들을 설명해 주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혹시나 또 이제 마감이 좀 미비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언제까지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이 현장을 고객님께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이제 마감 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테리어가 이제 철거부터 시작해서 마감 미팅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봤고요. 사실 모든 공정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공정들이 다음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계획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편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을 해야 그걸 담아낼 수가 있고 또 저희는 이제 3D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감이나 어떤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제 정확하지 않은 방식과 순서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어떻게 해소해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더 이상의 이러한 피해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디자인 해움의 노판성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주 있나?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관리실에 공사 신고를 먼저